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가 4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 증시 역시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조 1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지만 힘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외국인이 4천억 원가량, 기관은 7,500억 원가량 매도를 하면서 1조 원 넘게 매도 물량 폭탄을 쏟아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이 더 확대되면서 지금 양시장 모두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이 미국과 중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추가적으로 반등력,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조정이 나온 상황. 거기에 이제 종합권 증시까지도 그 흐름에 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그동안에는 디커플링하는 모습.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약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의 강세를 좀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좀 급격하게 얼어붙으며 일정 부분 지금 매도 물량,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러한 수급 흐름 속에서도 그래도 붙어주는 수급주들이 있잖아요. 우리 코너가 이제 그 종목들을 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는 종목별 장세에 저는 대응을 하는 그런 트레이딩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도 그래도 오르는 종목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옥석을 가려봐야겠죠. 종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면 오늘도 태양광 섹터는 뜨겁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수혜주죠. 코엔텍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방산 관련주 오늘은 한화시스템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대덕전자와 이수페타시스에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녹스 첨단 소재와 AP 시스템이 만났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일단 제가 팀장님께 잠시 여쭤봤는데 OLED 관련주 또 폴더블폰 관련주로 볼 수가 있는데 TV와 휴대폰 중에서 어떤 게 더 매력적일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잠깐 나눴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 혹은 AP 시스템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라도 최근에 보면 OLED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고 근데 또 그것을 이끈 이 폴더블 폰의 흥행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불과 한 거의 1년 전, 2년 전인 것 같아요. 이제 폴더블 폰이 처음에 나오면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 제품의 품질로서 성공 가도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제 폴더블 폰이기 때문에 새로운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 또 여기 이제 아이폰 14가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다시 한번 이 모바일 제품에 대한 부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기전자 혹은 반도체 IT 이쪽에 이제 섹터가 굉장히 힘이 약한 그 와중에서도 OLED 관련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많이 팔려야 실적이 나오고 실적이 나와야 기관과 외국인의 지금 수급이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것을 좀 오늘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지금에라도 OLED 관련주들 한번 매수를 한다면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AP 시스템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좀 더 받쳐주면 외국인과 기관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이녹스 첨단 소재를 꼽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TV 판매 좀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또 재고도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호실적인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OLED 기업들, 그러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뿐만 아니고 지금 이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 재고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지금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재고 자산을 빠르게 처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수요가 늘어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가 생산하는 제품들의 수요는 지금 확실하게 늘고 있어요. 바로 이제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에도 들어가고 또 전장 쪽에도 지금 OLED의 사용량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녹스 첨단 소재뿐만 아니고요. 이 OLED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는요. OLED 관련한 사업뿐만 아니고 FPCB, 기판 쪽에서도 지금 소재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력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주가의 상승세를 기대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갤럭시 폴더블 폰에 대한 흥행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전장 산업 쪽에서의 OLED 패널 탑재량이 증가한다라는 것 자체는요. 이녹스 첨단 소재뿐 아니고 OLED 관련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이기 때문에 대신 단발적인 것보다는 저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전자 부품에 속해 있는 섹터다 보니까 결국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상승의 제한을 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습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분들은 OLED 관련주들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OLED 관련주들은 TV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폴더블 폰과 또 앞으로 전장에 대한 그렇죠. 수요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을 말해주셨습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특히 오늘 지수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강하게 러브콜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제가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아드립니다. 5만 원까지 한번 길게 쭉 가져가 보자. 대신에 손절가는 정말 짧게 잡아드렸어요. 최근에 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나중에 이 이녹스 첨단 소재가 거래량이 붙어주고 다시 이 수급 화이트 시간에 거론이 돼서 매수를 할 때 하더라도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는 이녹스 첨단 소재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조금 더 길게 보자라는 관점을 말해주셨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번에는 GS 글로벌과 KPF가 만났습니다. 석탄 관련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GS 글로벌은 워낙 석탄 관련주로 유명하지만 KPF는 볼트와 너트 같은 걸 또 생산을 하고 자동차 부품주로도 꼽히는데 또 석탄 관련주이기도 그렇죠. 해요. 네, 왜일까요? 일단은 LX 인터내셔널을 필두로 여전히 이 석탄 관련 테마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럽과 또 러시아의 자존심 싸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에너지 전쟁 관련 수혜, 그게 이제 석탄 관련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LX 인터내셔널이 신고가를 넘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거의 2달 연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차트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그만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관련 테마주들 안에서도 당연히 후속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겨울이 오면 또 유럽에서는 에너지가 또 많이 필요한데 또 그러다 보면 대체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석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요. GS 글로벌 KPF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는 와중에 중국에서는 전력난이도 발생을 그렇죠. 했고 또 산업부에서는 에너지 위기를 막기 위해서 상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발언도 내놓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KPF를 꼽아주셨는데요. 네. KPF가 그래도 좀 우호적인 모멘텀이 많이 있잖아요. 일단 KPF 혹은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냐면
같은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은 기업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손절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손절을 가장 어려워하세요. 그러면 그 어려운 손절을 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 소위 말하는 물렸을 때 버틸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버틸 수 있는 모멘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실적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KPF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도네시아 석탄 광산에 이제 투자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석탄 관련주로 엮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고라도 본업에서 정말 좋은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핵심 부품을 만들면서 지금 자회사 중 일부가 이 IPO를 통해서 신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파스너라고 하는 이 제품 자체가 건설 현장, 특히나 조선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유가 관련한 플랜트 사업에 많이 들어가는 부품이다 보니까 최근에 전 사업부가 지금 호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1분기, 2분기 실적은 잘 나왔다 하더라도 3분기, 4분기 실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갈 만한 지금 이유, 모멘텀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KPF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은 석탄 관련주 혹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테마를 공략할 때 하더라도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기업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KPF라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EU에서는 중국산 파스너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KPF는 또 이렇게 전 사업부가 호조를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KPF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석탄 관련 테마로 엮여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녹스 첨단 소재처럼 장기적으로 조금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 시세를 좀 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1차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 만약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2차 매수를 통해서 평단과 비중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대신에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12,0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KPF였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000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솔리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 관련주들이 그렇죠.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픽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던 솔리드 역시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관심을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 이 구간에서 왜 그들이 자꾸 매수를 할까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사랑을 받았던 종목인 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5G 기업 안에서 흑자 전환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좀 기대하면서 하반기까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솔리드뿐만이 아니고요. KMW, KMW도 수급 굉장히 좋고 또 RFHIC도 수급 좋으니까요. 5G 한번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솔리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오늘 오후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팀장님의 오늘의 픽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픽 종목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의 픽 종목은 LG 디스플레이를 꼽아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2분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올 3, 4분기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자, 5G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참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기대감은 항상 줍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에 반하는 실적이라든지 성과를 내지 못했던 과거의 나날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5G는 조금은 반등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이번 다가오는 3분기, 4분기에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즉 기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OLED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LCD라든지 LED라든지 기존 제품들의 가격
전쟁에서 중국 제품에 좀 많이 밀렸고 OLED 쪽에서 이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일련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현재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저는 천천히 한번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에 좋은 결과를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주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의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LG 디스플레이 참 그래요. 네, 참 그래요. 자, 여기서 만약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요, 저는 2만 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고 가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밀렸을 경우에는요, 이 종목도 제가 지금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드려요. 그러니까 OLED 쪽은 언제 또 시장의 이 발언이라든지 분위기에 따라 또 급변할 수 있으니까 손절가는 짧게 1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호실적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오늘의 픽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